오케이. 그러면은 한 명씩. 여보 부금을 하나 깔아줘. 부금 대통령에서. 부금 대통령 무서운 부금으로. 제가 바야흐로 고3이던 시절 저는한 귀신 한 번도 본 적 없고 가위도 안 눌려본 괴담 마니아였고 유튜브에 온갖 실화 괴담부터 사건 사고 미스테리를 즐겨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중 어떤 영상에서 가위에 눌렸을 때 귀신에게 쌍욕을 하면 가위가 풀린다라는 정보를 알게 된 전 만약 내가 가위에 눌린다면 꼭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야행성이던 저는 새벽 2, 3시에 자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날도 2시쯤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비몽사몽하며 정신이 들더니 누가 제 온몸을 꽉 압박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눈을 뜨진 않았는데 눈앞이 흐릿하게 보이고 또 온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던 저는 아! 이게 가위구나! 하고 알아챘습니다. 왜? 그 순간 저는 유튜브에서 봤던 귀신에게 쌍욕해서 가위를 푸는 방법이 떠올랐고 즉시 바로 머릿속으로 쌍욕을 내뱉었습니다. 하고 제가 아는 모든 욕을 섞어서 풀라고 마구마구 외쳤습니다. 그런데 욕을 하면 할수록 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웬걸? 욕을 할수록 절 더욱더 강한 힘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잔뜩 겁을 먹은 저는 귀신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여기서 죄송해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살려주세요. 욕 안 할게요. 죄송해요. 진짜예요. 그렇게 싹싹 빌며 사과를 하기 시작하다 신기하게도 몸의 압박이 술 풀리더구로. 이때다 싶어서 더 싹싹 비니까 욕하기 전만큼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일 뿐 여전히 가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강해져 오는 압박에 곧 질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다시 빌었습니다. 무서우면 전 다시 귀신에게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귀신은 절 서서히 풀어주었고 압박은 풀리지 않았지만 기력을 다 쏟치는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는 안 무서워. 일단 결말만 보자. 결말 봐야 돼. 아침에 깨어서 간밤에 일을 생각해보니 귀신인지도 모를 상황이었고 싹싹 비는 짓을 2번이나 반복하기에 너무 상한 것 같고 웃기더라고요. 그 귀신도 비니까 풀어지고 다시 욕하고 다시 비니까 풀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귀신은 아니었을지도. 아니 잠만. 아니 저 웃겨서 눈물이에요. 아니야 이거 우리 카페 괴담 게시판에 좋아요가 많은 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무서운 이유는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아가씨들이 안 무서운 소리를 올려서 그래. 후기 괴담이 안 무섭고 진짜 발음이 이상해요. 다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9년부터 구독을 하고 있고 곧 6년간의 군 생활이 끝나고 사회로 돌아갈 예정인 여자입니다. 제 직별 특성상 여러 지역을 이동할 일이 없어 한 부대에서 6년을 근무하며 부대 내의 괴담을 꽤 많이 들었지만 군대라는 곳 특성상 나라를 지키다 순직하시어 별이 되신 분들과 관련된 괴담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관련된 이야기는 감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경솔하게 언급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는 빼고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실화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해요. 때는 23년 초임. 제가 서는 당직은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 당직이며 그중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3시간 간격으로 부대 전반에 대한 안전 순찰을 돌아야 하는 당직입니다. 제가 겪은 이상한 일이 있었던 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3시경에 순찰을 돌기 시작했고 문제의 대대장실은 코스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대대장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4시 정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당 안전순찰 코스는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순찰 코스 내의 지정 개소마다 카드 리더기를 찍어서 순찰 로그를 남겨야 하며 그 개소 중 하나가 대대장실 바로 앞입니다. 따라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대대장실 앞에서 카드 리더기를 쫓고 돌아서는데 띵동 띵동
갑자기 차인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차인벨은 대대장실에 설치된 차인벨인데 저희 부대의 대대장실은 대대장님이 혼자 쓰시며 해당 격실의 입구와 대대장님 책상이 꽤 멀기 때문에 대대장실에 용무가 있는 인원이 노크를 한 뒤 대대장님이 책상에 설치된 차인벨을 눌러서 들어오라는 신호를 하면 들어가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차인벨을 울리게 할 수 있는 스위치는 대대장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오전 4시, 그 새벽 대대장님은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건가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저희 대대의 시설 보수 관련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차인벨이 고장났나? 유관 부서에 협조해서 수리 신청을 해야 되나? 등등 생각하며 다시 뒤돌아서 주변을 살폈는데 언제 차인벨이 울려나는 듯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착각이겠지 하고 다시 뒤로 돌아서 바로 앞의 계단을 반쯤 내려갔는데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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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동동동동동동동동동 누군가 차인벨 스위치를 연타하기라도 한 듯 차인벨이 미친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이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고개를 들어 아까 있었던 곳을 바라봤을 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다시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떤 정신으로 그럴 수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못 들은 척하며 애쓰며 해당 건물을 빠져나와 당직실로 복귀했습니다. 그 뒤 당직을 마치고 평소 일과를 하던 시간대에 그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은 없었기에 그 일은 자연스럽게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난 뒤 기존에 다른 당직을 서던 한 선임이 저와 동일한 당직을 서게 되며 친해졌을 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선임도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대체 새벽에 차인벨을 누른 건 누구였을까요? 아니 무엇이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안에서 벨을 누를 수 있는데 새벽 4시에 안에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대대장님이 마누라랑 싸우고 와서 들어갔을 수도 있지. 들어가서 이제 마누라 내 맘도 모르고 왜 띵동, 띵동 띵띵동 마누라 미워! 띵띵띵띵띵띵 이렇게요? 응.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요즘 최대 고민인 끄림칙한 일화가 있어 다른 아가씨분 도련님 분들도 조심하길 바라며 쓰는 글입니다. 잠시만요. 네. 차분하게 읽어주세요. 저기 폰트대로 읽는 중이에요. 아 폰트! 네. 폰트대로 요즘 최대 고민인 꺼림칙한 일화 이렇게 말고 요즘 최대 고민인 약간 이렇게 차분하게 읽어. 폰트가 귀여운 폰트인데. 저는 건축된 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대략 10시 30분 정도의 어두운 시간대이고 여느 때처럼 핸드폰을 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날이었어요. 늦은 밤이니 양쪽 복도는 다 센서등이 꺼져 있었고 저만 저벅저벅 게임하며 걸어가는데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있는 복도 끝에 검은 사람의 형태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사람이라기엔 엘리베이터 내릴 때부터 센서등이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당연히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하며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가는데 집 앞에 거의 다다르자 제 움직임에 센서등이 반응해서 순간 불이 확 켜지더라고요. 그렇게 불이 켜지니 저희 집 앞에는 민소매에 플리스를 대충 껴입은 남성분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하던 게임을 멈추고 바로 애인에게 전화를 걸고서는 연결음을 듣고 있는데 제 쪽으로 다가오는 남성분이 이걸 지나쳐가게 하는 게 맞나? 그렇다고 애써 갑자기 도망을 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지 않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결과적으로는 남성분은 저를 지나쳐 저의 옆집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또 보통 우연히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라면 서로가 민망한 상황이기에 빨리 집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은데 집 앞에 서서 도락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뭔가 도락을 먼저 누르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직감이와 전화 중이지만 게임하는 척 화면을 가만히 서서 누르고 있으니 가만히 서 있다가 도어락을 누르고 먼저 집에 들어가길래
그 남성의 집 도어락 잠금 소리까지 듣고 나서 빠르게 도어락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흡연을 위해 나왔다기에도 비흡연자인 저는 바로 알아차릴 만한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았고 바람을 쐬러 나온 거라기에는 저희 집 앞에 서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만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왜 센서 등이 꺼져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지. 핸드폰을 하던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지 의문만 쌓여갑니다. 그 후로 집 밖에 인기척이 몇 번 느껴졌는데 저 일 때문인지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다가 최근 설날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위 내용들을 말해주며 현관에 CCTV를 달까 고민했었다 얘기를 하며 걱정하실 부모님 생각에 괜찮은 척 넘겼는데 명절을 보내고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날 짐이 많아 엄마와 같이 짐을 들고 집을 가는 길에 다시 한번 같은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엄마가 같이 있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발걸음을 이어갔고 이번에는 그 남자도 비상계단 쪽으로 가더라고요. 혹여나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러 나왔거나 할 수 있다 넘기려는데 최근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신경이 쓰여 다시 복도를 봤는데 동일 인물인 옆집 남자였고 자취하는 막내딸이 걱정되어 CCTV를 달자면서요. 요즘 세상이 흉흉한지라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 걸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그런 세상이기에 너무나도 꺼림칙한 일이 생겨 너무 고민입니다. 모든 아가씨들 도련님들이 항상 무탈하게 조심하며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있던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좋아. 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 딸기를 꺼내 먹어야 되는데. 아순도 방송 맞죠? 됐어요 됐어. 다 풀었어요? 하면 돼요? 네. 저는 오빠가 군대 가기 전까지 같은 집, 같은 방, 같은 침대를 썼습니다. 약 20년 넘게 오빠랑 같은 방과 같은 침대를 쓰면서 생활했는데요. 아, 벌써 무섭나요? 오빠가 고등학생이 되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3살 터울이었던 저는 중학생이었고 저는 밤 11시, 12시쯤 되면 먼저 잠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대충 친구와 문자를 하거나 소설을 읽고 있으면 저 멀리 책상에 공부하고 있는 오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도 오빠는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는 먼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제 방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자고 있는 제 모습이 천장에서 바라보는 각도로 보였고 공부하고 있는 오빠의 모습도 천장에서 본 듯한 각도로 내려다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꿈이 당연한데 내 자신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씌어서 지금 이 방을 날아다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몸이 오빠가 앉아있는 책상 쪽으로 슉 끌어당겨졌고 그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눈을 떴는데 오빠는
제가 잠들기 전 모습 그대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도 달라진 것 없이 계속 침대에 누워있었기 때문에 뭐지? 그냥 꿈이었나봐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고 자려는데 갑자기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야 예린아, 야. 오빠가 갑자기 휴지를 좀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갖다 쓰지. 난 자려고 누워있는데 내가 왜 갖다 줘? 대답을 하고 오빠를 쳐다봤는데 그때 저는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쓰고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려고 안경을 벗어났기 때문에 정확히 오빠의 형체가 보이지 않았는데 저를 바라보는 오빠의 얼굴이 시뻘갰습니다. 그래서 뭐지?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빠가 빨리 휴지 좀 갖다 줘. 빨리 하길래 머리맡에 있는 안경을 썼는데 오빠가 코피가 여기서 여기까지 피가 싹 다 덮인 채로 저한테 손을 뻗으며 계속 휴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놀라 화장실로 뛰어가 휴지를 가져다 줬는데 코피가 멈추질 않았고 너무 코피가 심하게 나서 그날 엄마 아빠를 깨워서 오빠는 119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혼자 잤어요. 끝이에요. 때는 제가 대학생일 때였죠. 그때 휴학 시절을 즐기며 여름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던 때였어요. 창문 열고 자면 에어컨 안 틀고 자도 되니까. 근데 창문 밖에서 자꾸 뭔가 너무 커다란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말소리가 서로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자꾸 뭐라 얘기를 해요. 평소 같았으면 그게 낮이었으면 공부하는 척 무슨 얘기하는지 들었으면 됐지만 그때는 새벽이었어요. 새벽 3시쯤? 진짜 슬슬 듣는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을 벌컥 열고 그냥 저 혼자 맨몸으로 민소매 잠옷 차림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제 방 창문 밑을 이렇게 보니까 남자 둘이가 뭐라 얘기를 졸라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거기 찾아갔죠. 찾아가서 제가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성 둘이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제 시선을 느낀 건지 갑자기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저기요 새벽 3시에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라고 하니까 그 남성분 두 분이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한테 말했더니 왜 새벽에 혼자 내려갔냐고 졸라 두드리 맞았어. 그리고 또 다른 날이었어요. 또 저는 더우니까 창문을 열고 자거든요. 그걸 꼭 말해야 되나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자꾸 뭐 싸우는 얘기가 자꾸 또 들리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진짜 짜증이 나잖아요. 왜 이 동네는 새벽마다 바깥에서 큰 소리로 야부리를 털어야 속이 시원한가?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엄마가 그냥 맨몸으로 내려가지 말랬으니까 핸드폰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보니까 택시 기사분이랑 안에 취객이랑 뭐라 싸우고 있던데 제가 짜증나가지고 가서 물었죠. 아저씨 뭔 일이에요? 택시 기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취객이 돈을 안 내고 있다고. 짜증이 갑자기 확 나더라고요. 취객한테 가서 말했죠. 왜 돈을 안 내요? 빨리 내고 가요! 잠자는데 시끄러워 죽겠네. 취객이 또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짜증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는 것까지 보고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시끄러운데 잠을 못 자겠다고 라고 말한 뒤에 저는 집으로 올라와서 더 시끄러워진 바깥을, 왜냐면 경찰이 불러왔으니까 넷이서 얘기하지, 더 시끄러워진 밖을 생각하며 짜증나 죄송한데. 이러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네. 그러고 다음날 더 있어요. 더. 출근을 하기 위해 네.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띠루루루루루루루루루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대고, 여보세요? 예, 땡땡 지구대 땡땡 순경인데요. 어제 신고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구경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왜요? 죄송한데 괴담이 아니고 그냥 잠 못 자서 그 와중에서 문제 해결하는 부산의 영웅 힘내면 얘기 아닌가요? 그냥 잠을 못 잔 영웅이 그런가? 부산을 지키는 썰이잖아요. 대견 타나키하고 옥타나키 읽는다고. 아니. 아니. 끝입니다.